기능을 주면서 인덱스 컬러가 어떤 거라든지 이미지 모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컬러로 들어갑니다. 이미지, 메뉴 이미지에 보면 모드라고 있습니다. 모드 안에 화면이 좀 짙게 보여서 잘 안 보이죠? 네. 요즘 해상도를 좀 따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거하고 좀 맞질 않아서 모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덱스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컬러도 있습니다. 인덱스 컬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인덱스 컬러는 뭐냐면 이 이미지 사이즈를 좀 깨트려 주면서 특별하게 좀 뭐랄까요, 좀 용량도 줄어들지만 회화적으로 표현할 때에 좋은 기능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러에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여기에선 기능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것이 팔렛에서 보시면 웹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시는 체크를 풀고, 그 다음에 비더에서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그래서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랬던 것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패턴을 조정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주어진 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얘가 사이즈가 아까 저희가 500픽셀에 500픽셀로 적게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크게 이미지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용량이 뭐 2000에 2000이다 뭐 이러면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게 줄인 것이고 이 효과가 많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흑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기능이 있죠?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포토샵의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안에 화이트 앤 블랙 거기에서 해주면 아주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맵 이미지는 어떠한 그 용도를 쓰기 위해서 바꿔줄 때에 그레이스케일을 바꿔줘야만 쓰는 거니까 굳이 꼭 지금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레이스케일은 256 음영으로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듀오톤 밑에 바로 듀오톤으로 가는데요. 듀오톤은 선생님들이 하시면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투톤으로 나온다는 그런 색상이 나온다는 그런 건데 투톤도 아니고 한 3톤, 4톤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드, 이미지 모드, 듀오톤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역시 그레이 스케일로 적용을 시켜줘야지만이 듀오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용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듀오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노톤이죠. 모노톤에서 듀오톤으로 바꿔주면 또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또 있습니다. 같이 겹쳐서 모노톤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 네 가지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듀오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가 있고 네 가지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집에서 해보시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면 드릴 테니까요.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즉 옛날에 세피아 톤으로 만드는 사진들이 있죠. 네,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블랙 앤 화이트가 더 좋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러는 그 밑에 있는 인덱스 컬러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256 컬러를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컬러 중에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뭐가 있죠? RGB 컬러죠. RGB 컬러. RGB 컬러는 설명을 드리면 좀 길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 RGB 모드는 몇 가지의 색이 있죠? 세 가지죠.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렇죠?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고 있고요. 각각의 채널이 몇 단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256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혼합해서 색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색상이 몇 가지의 그 컬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사진 하시면서 알으셔야 돼요. RGB 3색이 3원의 빛이다. 빛의 3원색이다. 그리고 256 컬러다. 이 256 컬러가 3채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컬러의 표현의 수는 1677만 7216개의 컬러 표현할 수 있다. 약 1700만 개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256 컬러이기 때문에 3채널이기 때문에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 이 컬러를 RGB 컬러를 트루 컬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24비트의 트루 컬러다. 인쇄시에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럴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트루 컬러로 해도 RGB 컬러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RGB 컬러는 디지털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용량에 크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은 JPG라는 압축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적어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의 픽셀당 8비트 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8비트의 색이 3색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MYK는 뭐죠? 물론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CMYK는 인쇄시에서 쓰죠. 그것은 3원의 빛이 아니라 색의 3원색입니다.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이 사진을 색 같은 걸 보정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RGB와 CMYK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보색 관계라고 합니다. 보색 관계를 알고 계시면 보정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레드의 보색은 뭐죠? 사이안입니다. 그렇죠? 사이안. 그 다음에 옐로우의 보색은 블루.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만이 선생님들이 보정할 때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RGB 컬러는 무슨 혼합 방식이라고 하냐면요. 가색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요?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사진 찍을 때 빛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이 되죠.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얘잖아요. 날른다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빛의 색이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날른다. 그러면 빛이 가색이 된다고 보셔야 되죠. 더해짐으로 더할수록 하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색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트루 컬러라는 말도 쓰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MY 컬러를 보시겠습니다. CMY 컬러 모드는 금방에 말씀을 드린 RGB의 보색 관계인데요. 사이안과 마젠타, 그 다음에 옐로우가 있죠. 근데 RGB에서는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죠. 보색 관계가 없는. 뭐가 있어요? CMYK가 있죠. K는 블랙입니다. 검정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검정색은 세계 삼원색에서는 검정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MYK라는 것이 K자가 들어갔는데, 원래는 검정색은 블랙이기 때문에 RGB처럼 앞에 자를 써야 되게 되면 B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혼돈이 올까봐 블랙의 끝자 K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CMYK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K는 완벽한 색을 만들지 못하고 인쇄 시에만 이 K를 쓰는 건데, 인쇄 시에 잉크색이 검정색을 따로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CMYK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식이겠어요? 혼합 방식 중에서도 가색, RGB는 가색 혼합 방식이지만은 CMYK에서는 감색 혼합 방식입니다. 즉, 잉크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적게 들어가고 있어요? 감색이니까 잉크가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인쇄 시에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감색 방법을 쓰는 겁니다. 뭐 옛날부터 뭐 제가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 시에 감색 혼합 방식을 써야지만이 잉크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빼주는 감색 혼합 방식이다. RGB와 CMY는 보색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십시오. 랩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랩 컬러. 바로 밑에에 CMY 컬러 밑에 보면 랩 컬러라고 있는 거죠. 랩 컬러는 선생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CS7 이전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는 이 랩 컬러가 없을 거예요. 그 이후부터 CS6 이전까지는 없을 겁니다. CS6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 컬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RGB 컬러 같은 CMY 컬러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만들어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CIE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조명기구입니다. 조명기구 단체인데, 조명기구 단체에서 만들어낸 색상 모드입니다. 이 호환성을 높이고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색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선명하는 데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랩 컬러는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마 랩 컬러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 랩 컬러를 이용을 합니다. 왜냐? 이 랩 컬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미지 필터의 안에 들어가셔서 샤픈이라는 기능에서 원샷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보정 시에 이 랩 컬러를 이용해서 샤픈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뭐 공학적으로 어떻게 뭐 증명할 수는 없어도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선명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 컬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감성에 접근하기 위해 연구된 결과로 인간이 색채를 감지하는 노랑과 파랑, 그리고 빨강과 초록과 빨강의 반대설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요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도 랩 컬러는 선명하게 보정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지 모드를 이용해서 이 모드를 이용해서 기본 보정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